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도 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라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 강화된 이 안전진단 기준이 이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목동의 결과와 성산시영의 결과가 나오기 전만 해도 안전진단의 통과 가능성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우세했는데 목동에 이어서 성산시영까지 조건부 통과가 나오면서 재건축을 기다려왔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 지금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뉴스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마포 성산시영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훈풍, 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서울 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성산시영 정밀안전진단 D등급 조건부 통과. 네, 목동 6단지 그 결과 때 이 조건부 통과 D등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 A, B, C, D, E등급이 있는데 A부터 C등급까지는 그냥 재건축보다는 유지 및 보수가 더 합리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판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2등급은 지금 재건축을 바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라고 판단하는 등급이 2등급인 거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제 D등급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재건축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자라는 게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과거에서 보면 D등급이 거의 2등급과 큰 구별 없이 그냥 D등급을 맞아도 어떤 시기적인 조절 없이 바로 재건축을 착수했었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어떤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라는 지적들, 또 정부의 판단들, 이런 것이 가미가 되면서 이제 D등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정성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 바로 2018년 1분기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 2차로 나눠서 하는 부분,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그 비중을 강화한 부분, 이렇게 크게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성산시형 안전진단도 1차를 통과했다. 이제 2차 적정성 검토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포구청이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진단 등급은 5가지로 나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부터 C등급은 유지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그다음에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성산시형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은 총 4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이 구조 안전성이다. 50%, 그리고 설비 노후도가 25%, 주거 환경이 15%, 비용 분석이 10% 순이다. 성산시형의 세부 점수표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만 C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3개 항목에서 D등급을 받았다. 최근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6단지와 유사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 안전성을 보면 68.52점인데 이 점수가 제 기억에는 목동 6단지보다는 구조 안전성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등급은 동일하게 이제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일단은 목동 6단지보다는 구조 안전성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지금의 1차에서 나온 D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C등급으로 조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목동보다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6개월간 남아 있어서 완벽히 통과한 것은 아니고 또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각종 규제가 계속 쌓여 있어서 실제 재건축까지는 수년에서 십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정밀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4가지 관문 중에서 첫 고개를 넘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 부과라는 또 아주 무거운 그 규제가 역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상황이다. 그뿐이다 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의 워딩입니다. 자, 성산시형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또 마포구청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층수는 14층 규모로 되어 있고 준공 연도가 1986년. 그래서 목동과 거의 비슷한, 목동보다 조금 빠른 축에 속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3개 동 3,710가구이고 재건축 이후에는 5천여 가구로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포구청의 자료고요. 이 표와 지도의 출처는 매일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안전진단의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게 이제 변경 후 2018년 그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함께 정해진 그 표인데요. A부터 C등급은 유지 보수 판정을 받게 되고 2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되고요. D등급은 일단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라는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현재는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유지보수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재건축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제 이 단계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이 되는 쪽으로 1차 결과가 나왔지만 2차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의 그 절차,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이 안전진단은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준비 단계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안전진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이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게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게 되면 일단 사업 시행 단계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이것까지 마치게 되면 이주 및 철거의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완료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착공하고 준공 및 입주, 그다음에 청산까지 이런 그 순서에 입각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안전진단은 이 재건축 여러 단계의 초기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과해야만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에 부과되고 있는 아주 무거운 규제들, 초과이익 환수제랄지 분양가 상한제랄지 이런 규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조합원들 간의
여러 가지 고민들, 갈등들도 불거질 수 있고요. 그 속도도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고 그런 부분 다 감수하겠다라고 만약에 조합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런 것과 아랑곳 없이 재건축이 진행돼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규제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조합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이 속도가 어떤 평균적인 속도, 안전진단부터 입주까지 뭐 빠르면 10년 안, 평균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한 10년은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으면 그거를 더 단축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최근 2, 3년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특히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엄격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재건축을 갈망하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고 또 그 결과가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공급 이 측면에서도 또 어떻게 주택시장에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 살펴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 성산시형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동 6단지에 이어서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저는 재미있는 뉴스, 새로운 뉴스, 도움이 되는 뉴스, 정보가 되는 뉴스, 지식이 되는 뉴스, 돈이 되는 뉴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